우리는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격동의 시대. 시대에 따라 쓰는 언어도 변화하고 신조어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기사들을 보면 세대 간 소통은 날마다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 소통이 멈추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식사할 때가 아니면 가족과의 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과연 이 문제가 시대의 변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라고 포장할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생겨나는 신조어들이 세대 간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탐구하고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식과 부모 세대가 사용했던 신조어에 대해 서로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세대별로 두 파트를 나누어 설문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할까? 그래? 그래. 일주일 후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회의를 시작했다. 다 모였으니까 시작할게. 일단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거는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 준 거 같거든? 어른들은 어떤데?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긴 해. 70명에게 설문한 결과 보통은 정답률이 50% 이상,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이는 문항에서조차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세대는 서로의 언어에 대해 해박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우리의 소통을 가로막는 걸까? 설문의 난이도가 낮았던 것인지 근데 전화 안 받으면 신조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린 설문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거 좀 해줘. 방 보내고. 끊어. 가장 맞추기 어려웠던 게 뭔가요? 결추위입니다. 왜 결정적인 추위라고 생각하셨나요? 요즘 줄임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결정적인 추위라고 말을 줄여서 결추위라고 사용하는 줄 알았습니다. 결추위 어떻게 맞추셨죠? 저 그냥 결추위 단어 했을 때 앞 글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했는데 정답일 줄 저도 몰랐어요. 가장 많이 맞추신 비결이 뭔가요? 그냥 창의력을 잘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했던 세대 유행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 지금도 말을 많이 줄여서 만들고 뭐 글자 모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창의적으로 말을 만들고 있는데 약간 그 시대만의 유행이고 하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신기하고 재밌네요. 아까 스불제를 스브스 불나게 재밌다라고 했잖아. 네. 그거를 왜 그렇게 했어? 흑불제 사실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검색하지 말라고 해서 최대한으로 쥐어짜서 만든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했던 설문조사에 신조어가 많았잖아. 그거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조어는 벌써 다 옛날 신조어가 됐고 진짜 요즘 신조어는 전혀 모르는 것들, 전혀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됐어. 고마워. 뭐 2분 한 다음에 뭐 2분도 안 하고 2분을 채워야지. 맞추기 쉬웠던 신조어가 있나요? 나 킹받다. 그거 열받다 뭐 이런 뜻이잖아. 그거는 뭐 너무 쉬웠지. 나는 처음엔 다 알았던 것 같아. 다 알았는데 주관식에서는 나네 재곤네 막 이런 거. 그럼 기억에 남는 신조어는 뭔가요? 뇌절 아니고 원사이 뭐라고 하지? 어사. 오빠는 뇌절 내가 느끼는 거하고는 정반대의 뜻이었어. 내가 생각하는 뇌절은 그냥 뭔가 낙심하다? 그런 뜻일 줄 알았더니 완전 정반대. 난이도는 혹시 어때요? 나는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난 니네 하는 말이 어려울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어려웠어. 그래서 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진짜. 다 맞출 줄 알았다고? 정답률이 가장 낮으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진짜 어이없네요.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죠?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인터넷 찾아본 것도 몇 개 있거든요. 결혼추진위원회? 그리고 나머지는 맞게 썼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내가 봤거든?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아 난이도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였다. 연구하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 그렇다면 세대 간 소통이 어려워지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여기 있다. 이거 세대별, 지역별 언어 다양성 조사하시는 분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이 기쁨의
그런 걸 적어줘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바로 오케이. 쉿. 아니 보라니까. 질문 리스트 싹 해가지고 보냈어. 세대간 알고 있는 신조어에 대해 차이가 클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답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여기 받은 메일 한번 싹 봐. 국립고원 이현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효정 학생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안 받았었던 거야. 그 02로 오니까 어떻게 할지요? 그래 내가 전화까지 했어. 보이냐고. 보여? 영민아 보여? 보이냐고. 좋았어 이거.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세대별 언어의 다양성을 조사하시는 국문연구소 어문연구과 이현주 연구원님께 인터뷰를 요청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간단한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저는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세대 간 알고 있는 신조어에 대해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과 반대로 각 세대의 신조어에 대해 양쪽 다 높은 이해도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소통 부족은 어디서 야기되는 것일까요? 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소통 부족이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를 모르는 것 때문에 생긴다기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소통하는 주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국립국어원에서 연구를 한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한 3,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하루 평균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은 183.8분이나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어머니의 경우는 49분이고 아버지는 34분이에요. 그래서 친구와 대화하는 시간보다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훨씬 적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서로 소통을 할수록 같은 어휘들을 공유하는 것들이 많아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이고요. 친구와 대화할 때 화제는 주로 놀이와 취미라든지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서로 나누는 그런 대화가 많은 데 비해서 부모하고의 대화 화제는 공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놀이와 취미 또는 가정이나 뭐 학교에서의 어떤 생활 습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친구와의 대화는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내 생각들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 공감을 많이 할 거고, 근데 이제 부모하고의 대화는 어떤 한정적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소통의 부족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부모 세대에도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신조어들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나요? 네, 아주 옛날부터 사실 신조어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도 1994년부터 신어조사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어는 항상 있는데 그런 신조어가 문제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신조어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잠깐 그 어떤 세태를 반영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유행어들이 많고요. 그런 유행어들은 그냥 언어가 어떤 사회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혐오를 드러낸다거나 아니면은 나쁜 감정을 이렇게 드러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마지막 질문인데요. 부모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세대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별에 따라서도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왜 뭐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그 심심하다를 잘 모른다고 해서 학생 세대의 어떤 어휘력이 되게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세대의 어휘들을 또 부모 세대는 모르면 그러면 그것도 어휘력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아닌 거죠. 서로 생활이 다르고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어휘가 다른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상대방의 문화나 아니면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세대의 어떤 문화나 언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 그리고 학생 세대들도 이제 부모 세대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너무 전문가님한테 의존하는 것 같지 않나? 안 그래? 아니면 쌤들 인터뷰라도 따든가. 아니 근데 쌤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실까? 아니면은 홍대 같은 데 나가가지고 스티커라도 좀 붙이던가. 미스. 놀라우지? 바로 가자고. 우리는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이유를 설문의 주제로 설정하고 태도, 신조어, 문제없음 총 3가지 선택지를 만들었다.
혹시 태도라고 찍은 이유가 세대 간 원활한 소통이 사실 태도만 괜찮으면은 신조어가 생겨도 태도가 좋으면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태도가 나쁘면은 신조어를 알려주기도 힘들고 그래서 태도라고 찍은 것 같아요. 혹시 태도라고 찍으신 태도는 이제 위에 어른들도 태도가 문제지만 아이들이 요즘 신조어 만들면서 어른들을 배려하는 마음. 저도 이제 아직 애지만 좀 요즘 애들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이라 그래서 저는 태도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은 이렇게 지냈으니까 우리를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뭐라 찍으셨나요? 저는 신조어로 했습니다. 신조어로 찍으신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저희 가족끼리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신조어를 얘기하면 뭐라는 거야 이런 반응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엄마 아빠 알려드리고 뭐 그렇게 해서 세대 차이를 극복해 나가긴 하는데 아무튼 뭐 엄마 아빠 그 이상뿐만 아니라 뭐 그 윗세대까지 넘어가면은 좀 약간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 신조어가 이런 약간 차이를 만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동국대 많이 앉으세요. 신조어를 고르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뭔가요? 일단 신조어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어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세대 간 소통이 어려운 이유는 서로 다른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소통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서 태도를 골랐습니다. 네, 저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돼.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저희 다 알아요. 알려줘야 돼. 이거 있지만 뭐. 네,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도, 신조어 문제 없음 세 가지 문항이 아니면은 어떤 게 문제라 생각하시나요? 부모님 세대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부모님도 소통을 하고 싶을 텐데 맞벌이를 하시거나 그러기 때문에 소통의 태도보다는 방법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학부가? 중앙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식과 대화를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뭐 저녁 시간에 잠깐씩 하는 편이고 모르는 단어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소통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엄마 생각할 때는 관심인 것 같아. 근데 니네가 또 잘 대답을 해주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지. 그냥 서로 그냥 잘 하는 것 같은데. 설문 결과 태도가 227표, 신조어가 92표, 문제없음이 28표로 소통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가장 문제라는 결과가 나왔다. 됐어. 고마워. 뭐 2분 한 다음에 뭐 2분도 안 하고. 부모님도 소통을 하고 싶을 텐데 맞벌이 부모님들은 우리와의 소통을 원하고 계셨다. 주제나 방법의 차이로 어쩔 수 없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 저녁,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가족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라. 스태프들에게 지금까지의 여정이 어땠는지 물어보았다. 뒤에서 욕한. 평소에는 절대로 안 해볼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많은 걸 알게 됐네요.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모든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지금 카메라를 잡고 있는 일단 처음에는 약간 주제를 정하는 것도 힘들고 이랬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네요. 뭐. 근데 정말 그냥 홍대 나가서 스티커 붙이는 게 제일 난관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재미있던 그 다큐멘터리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파이팅! 일단 이번 다큐멘터리 만들게 됐는데 처음으로 만들게 된 다큐멘터리에도 불구하고 이제 홍대 가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잘 됐고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되게 만족스러운 다큐멘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것도 정말 재밌고 보람찼습니다. 일단은 그 다큐멘터리 주제가 일단 소통이잖아요. 소통인데 이게 하면서 좀 알아본 건데 이제 저희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뭐시기냐. 결국에는 서로의 이제 소통이 중요한 거다 해가지고 저도 비슷하게 이제 좀 힘든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예, 우선적으로 신영이가 고생을 참 많이 해줬는데 그에 대해 좀 감사한 부분을 느끼고 있고요. 이번 다큐를 계기로 다른 다큐를 찍어가 나갈 때도 좀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shout 이효정, 현영민, 유준영, 이태웅, 김민하 먼저 가고요. 제 연출로서 한 게 졸라 많은데 몰라준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아쉬웠어요. 근데 영민이가 이걸 알아준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뭔가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고 싶다는 이런 야망을 가지게 되었달까?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격동의 시대. 시대에 따라 쓰는 언어도 변화하고 신조어 또한 많이 생겨나고 있다. 다들 소통이 멈춰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화하고자 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세대 간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